ITC에서 디폴트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내용은 자세히 안 봐도 일단 너네가 졌어. 왜냐면 안녕하세요, 남쓰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핫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원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를 빨리 등록받는 법을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핫해서 이걸 먼저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서 그게 뭐냐면 바로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소송 이야기예요. 네, 주식하고 지금 소송하고 서로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이게 뭐냐면 이 특허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만약에 LG화학이 이긴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엄청난 배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이긴다면 큰 배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의 결과에 많은 주식하시는 분들도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하고의 연관관계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 이제 실제 소송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싸우기 시작한 거는 꽤 오래됐어요. 제일 처음 시작한 게 2011년도에 이제 서로 싸운 게 처음 초기 시작이 되겠죠. 뭐였냐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한테 너 내 특허 침해했어 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2011년에. 그랬는데 SK이노베이션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네 특허 무효야. 너네 특허 제대로 된 특허 아닌데? 라고 이제 반격을 했어요. 그 재판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싸운 거죠. 처음에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워요. 그래서 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부터 먼저 결정을 하려고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장난 아니죠.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또 LG화학이 특허 정정을 신청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특허 내용을 조금만 수정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는 너네 이거 특허 내용이 수정이 됐네? 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 특허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걸 다시 처음부터 해봐라 라고 이제 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계속 핑퐁이 계속 되면서 결과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사실 그때는 LG화학이 조금 불리했어요. 그러니까 정정 신청까지 하고 그 전에 이제 처음 1심, 2심에서는 다 무효라고 판결이 나와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 와중에 이거 조금 수정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받아들여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그럼 정정된 걸로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다시 재판을 하고 있는 도중에 SK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정정이 무효라는 거를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도 무효다, 정정도 무효다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제 1심 지방법원에서 이거 더 이상 못 기다리겠으니까 일단 판단은 하자 라고 해서 판단을 했는데 거기서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결정이 나요. 그게 이제 2014년까지의 결과거든요. 근데 이렇게 판결이 나오니까 서로 둘이 그냥 이제 우리 너무 힘들다. 2011년부터 12년, 13년, 14년, 3년 동안 싸우니까 너무 힘들다.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의한 거에서 서로 이번 특허 몇 번 특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내외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합의를 양 대표 간에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2019년에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저번에 1차 전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조금 유리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LG가 어떤 전략을 썼느냐? 영업비밀 침해로 갑니다. 뭐가 문제였냐? 지난번에 특허는 사실 조금 불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로를 바꾼 거죠. SK이노베이션 너네가 우리 직원들 다 빼갔지 않냐? 너네 거의 100명 가까이 우리 직원을 채용해서 데려갔고 그래서 채용할 때 이것저것 LG화학의 정보도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어디에다 제기를 했냐면 바로 미국 ITC에다가 제기를 했어요. ITC는 이제 미국 법원은 아닌데 이제 행정청 소속의 준사법기관이라서 거기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면 수입 금지라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ITC 소송이 진행이 되고 ITC에서 지금 최초 결과가 나왔던 게 디폴트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내용은 자세히 안 봐도 일단 너네가 졌어. 왜냐면 너네가 소송 중간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이제 SK이노베이션한테 디폴트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삭제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행위들을 하면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1차 결정에서 디폴트 판결이 나왔고 그게 이제 최종 파이널 디터미네이션까지 나오려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파이널 디터미네이션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국 대통령이 그 판결을 리뷰할 권한이 있어서 그 리뷰 결과에 따라서 또 최종 판결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판결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한국에서는 뭐 하고 있었느냐? 한국에서도 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지방법원에다가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이 나왔죠. 며칠 전에. 이 소송에서는 뭐였냐면 SK이노베이션이 너네 2014년에 우리 싸우지 않기로 합의한 거 아니었냐?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또 소송을 제기해? 라고 하면서 LG화학한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 합의한 거는 A특허에 대한 합의야. 그리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는 B특허야. 서로 다른 특허를 가지고 싸운 건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불리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항소하겠다. 라고 해서 아직 이제 한국 법원에서도 항소심을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ITC에서도 뭐 파이널 디터미네이션이 나오면 뭐 또 항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판세는 사실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불리하죠. 정리를 하면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얘네 소송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되는데 이게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LG화학이 너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합의도 막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견해차가 조금 커서 조율이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진짜 SK가 믿고 있는 거는 트럼프가 막아줄 것이다 이거를 사실 믿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트럼프가 과연 막아줄 것이냐? 좀 약간 미지수인 것 같아요. 거기에 베팅을 걸기엔 너무 위험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안정적으로 LG화학이 이번 2차 전쟁에서는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LG화학은 뭐 배상금도 서로 견해차가 많이 크지만 LG화학에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 배상금을 책정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이라든가 그러면 결국 LG화학의 주가는 조금 더 많이 지금보다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집으로 준비한 소식이 마음에 드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봤고 다음에는 또 특허 교육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